정보 컴퓨터 피지컬 컴퓨팅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센서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의 개념과 그리고 센서 보드인 마이크로비트를 우리가 처음으로 다루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센서 기반으로 피지컬 컴퓨팅을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소단원 목표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1번 센서를 활용하여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우리가 진짜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비트의 작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마이크로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파악해봤는데 이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이크로비트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로비트는 하나의 센서 보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센서가 보드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우리 왼쪽에 보는 사진과 같아요.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은 크게 입력, 처리, 출력으로 나눠져서 우리 눈, 귀 역할을 하는 센서들이 다양한 아날로그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를 처리, 숫자 계산도 하고 뭐 논리 계산도 해가지고 소리나 빛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이크로비트는 연산장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했어요. 우리 연산장치라고 하면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연산장치를 찾아볼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도 연산장치가 있고 핸드폰, 뭐 에어컨, 뭐 심지어 선풍기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은 연산장치를 꼭 포함하고 있어요. 연산장치는 그러니까 컴퓨터 혹은 디지털 기기의 뇌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뇌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양한 메모리, 프로세서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때 그 뇌한테 뭔가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는 너가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우리가 마이크로비트와 컴퓨터랑 USB 포트로 연결을 해서 코딩이라는 작업을 수행하게 돼요. 여기 그림에 보면 이 친구가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죠. 그럼 마이크로비트 내에서는 코딩한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메모리에 외우게 돼요. 이제 외우고 있다가 진짜 일을 시행하게 되면은 프로세서로 그 코드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마이크로비트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게 일종의 프로세서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는 연산장치이면서 센서보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센서보드에는 센서 장치, 입출력을 담당하는 다양한 장치들과 통신 장치들도 있었어요. 센서 장치에는 조도 센서, 온도 센서, 가속도 센서, 콤파스, 버튼도 있었고요. 입력과 출력을 뭔가 다른 기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핀, 포트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깜빡깜빡 빛이 나오는 출력, LED도 있었고요. 우리 핸드폰처럼 와이파이 통신, 블루투스 통신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센서는 열, 빛, 온도, 압력, 소리 등의 물리적인 뭔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양, 변화의 입력을 감지, 구분, 계측해서 일정한 신호이자 출력으로 알려주는 기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조도 센서, 온도 센서, 가속도 센서, 그리고 콤파스, 버튼에 대해서 차례차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도 센서. 조도 센서는 라이트 센서라고도 하면서 빛을 뭔가 감지하는 기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에서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밝을 때는 화면이 더 밝아져야 우리가 눈에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조도 센서가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혹은 선생님 차, 버스 같은 거를 탈 때도 앞에 전조등 또한 밤에만 켜지도록 할 수 있는 기능도 조도 센서를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자전거나 킥보드 탈 때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뭔가 스마트 전조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조도 센서, 밤이 됐을 때 뭔가 어두워졌을 때만 켜지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라이트 센서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자기 전에 자동으로 밤에 불이 켜지도록 뭔가 은은한 빛에서 내가 책을 읽고 싶다든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전등이 스마트 전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면 밤에만 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스마트 가로등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는데 조도 센서가 만약 약 5,000 값
이상, 이하로 나눠져서 만약 이상일 때는 낮이라고 판단을 하고 빛이 꺼지도록, 그리고 이하일 때는 밤이라고 판단을 하고 빛이 켜지도록 하는 스마트 가로등 또한 이제 밝기 자동 조절 기능을 위해서 조도 센서가 필요하죠. 다음으로 온도 센서는 말 그대로 온도를 파악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온도계랑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로비트의 온도 센서는 이렇게 왼쪽에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감지한 온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LED에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온도를 측정할 때 있어서 우리 날씨도 파악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뭐 더운 날씨에는 뭐 몇 도이다, 뭐 추운 날씨 몇 도이다 라고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스마트 홈 서비스 중에 뭐 온도별로 자동으로 난방을 틀어준다던가 아니면 일정 수준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준다던가 할 때도 온도 센서가 쓰이겠죠. 그 다음으로 다룰 센서는 가속도 센서입니다. 가속도 되게 뭔가 개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흔히 뭐 기울기 센서로도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마이크로비트 부분에 이 왼쪽 하단부에 위치해 있고요. 흔히 쓰이는 가속도 센서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사용할 때 세로 방향으로 들었을 때는 세로 방향으로 화면이 나오고 가로 방향으로 그 핸드폰을 기울였을 때는 가로 방향으로 화면이 나오는 기능 또한 어떻게 감지를 한 거겠어요?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재밌게 하는 게임 중에 뭐 자동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용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임 중에도 가속도 센서를 사용해서 기울기 그 감지를 통한 뭐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에어백이 뭔지 알아요?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에어백이라는 풍선이 팡 터지면서 이게 뭔가 우리가 뭐 핸들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뭐 창문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장치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럼 에어백이 언제 터질지 자동차는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 바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 뒤에서 들이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충돌을 할 때 자동차의 일정 속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게 되겠죠. 갑자기 느려진다든지 갑자기 빨라질 때 그때 에어백에 달려있는 가속도 센서는 사고가 일어났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에어백을 팡 터뜨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 친구들 만보기 뭔지 알아요? 이제 운동할 때 내가 오늘 하루에 몇 걸음 걸었나, 뭐 2,850걸음 걸었나, 뭐 5,000걸음 걸었나 할 때 만보기는 어떻게 우리가 걷고 있는지 알아챌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때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걸음 걸었구나, 두 걸음 걸었구나. 만보기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의 스텝, 걸음수를 계산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자기장 센서. 자기장 센서는 우리의 나침반과 매우 흡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지도 어플, 뭐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카카오 맵 같은 경우에도 이제 GPS를 켜거나 뭐 이제 그 우리가 있는 위치 방향에서 핸드폰을 돌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지도 또한 돌아가는 거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어떻게 된 거겠어요? 나침반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핸드폰을 어느 방향으로 틀었구나 라고 이제 센서가 파악을 하고 지도를 출력해 주는 거겠죠. 이 원리는 당연히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우리 나침반의 바늘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비트 또한 이 원리를 활용해서 방향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비트를 이렇게 돌리면 북쪽은 여기입니다 라고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지구보다 더 강한 자기장을 가까이 들이민다면 예를 들어서 자석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비트랑 가까이 갖다 댔을 때 자성이 강하게 느껴져 스마일 얼굴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방범 출입 센서라고 우리 만약에 도둑이 들었을 때 문이 딱 열리면 삐용삐용삐용 하고 노래가 나오도록 할 때 그때 여기 문에 달려있는 하얀색을 마이크로비트라고 하고 분홍색을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크로비트와 자석이 붙어있을 때는 자성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자석과 마이크로비트가 멀어졌을 때는 누군가 들어왔다 라고 판단을 해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겠죠. 그 이외에도 이제 바람의 방향을 감지할 때도 콤파스가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바람개비가 이쪽으로 돌아가거나 저쪽으로 돌아가거나 할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나, 북쪽에서 불어왔나, 남쪽에서 불어왔나 판단할 때도 자기장을 이용한 방향 감지가 필요해요. 그때 자기장 센서가 사용되게 됐죠. 그 다음으로 입력 장치에는 버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버튼 쉽게 사용하는 버튼이 맞아요. 그 핸드폰에 있는 볼륨 버튼도 있고요. 뭐 핸드폰의 카메라 버튼 또한 있죠. 그래서 핸드폰의 볼륨 위쪽으로 누르면 소리가 커지고 아래쪽으로 누르면 소리가 작아지도록 구현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비트 또한 버튼이 2개가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뭐를 출력해라 라고 노란색 블럭에다가 이 파란색 블럭을 끼워 넣게 되면은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는 왼쪽은 A 버튼, 오른쪽은 B 버튼으로 나눠져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게임이나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출력 장치로는 LED가 있습니다. LED, 우리 마이크로비트 가운데에 반짝반짝하는 빛들의 모임이었죠. 그래서 LED를 우리 일상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사진 찍을 때 팡 터지는 게 LED 장치가 작동해서이기 때문이겠죠. LED는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서 하나의 전구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여러 개 모이게 되면 마이크로비트처럼 헬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우리 하트 모양도 출력하고 X자도 출력할 수 있죠. 그 다음 입출력 장치로서는 핀이 있어요. 우리 바나나 키보드 실험할 때에도 핀을 사용했었죠. 핀은 일종의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이어폰 구멍도 있고 뭐 컴퓨터 보면은 마이크나 USB를 꼽는 구멍도 있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마이크로비트도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기기들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회로를 하나 만들 때 있어서 이렇게 집게발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우리 보통 핀은 5개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마이크로비트는 25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핀은 GPIO라 그래서 0, 1, 2 3개가 되겠습니다. 이 GPIO를 사용한 다양한 사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버저를 연결한다던가 뭐 하나의 바나나를 연결한다던가 입력 장치, 출력 장치들을 외부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뭐 헤드폰도 연결할 수 있겠죠. 그 옆에 3V와 GND는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3V는 3V, GND는 그라운드라고 불리는데요. 3V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전기. 이제 장치에 밥을 먹여주는 거죠. 뭔가 힘을 불어넣는 곳이 3V고요. 그라운드는 그 힘이 접지되도록 땅에 이제 사라지도록 이제 3V 그라운드가 이렇게 하나의 동그라미를 만들게 회로를 설계하게 되는데 3V는 우리 친구들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잖아요. 할 때 그 수도꼭지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수도꼭지 나온 물로 샤워를 한다던가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할 때 그 쓰고 남은 물이 어디로 가요? 하수구로 가죠. 그 하수구를 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3V와 그라운드를 바로 아무 장치도 연결되지 않게 바로 서로 연결하는 거는 주의해 주세요. 우리 바나나 키보드 사례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2번 GPIO를 통해서 바나나로 연결된 다음에 우리 손가락이 만약에 닿게 되면 우리 몸을 통해서 반대쪽 손가락에 그라운드로 연결되게 됐었죠.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0이라는 GPIO에 연결돼서 출력 장치 스피커를 거쳐서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하나의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회로가 설계되는 원리였죠. 우리 배웠던 바나나 키보드가 결국에는 피아노로도 구현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특정 뭐 음박지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삐 하고 소리가 나게 되면은 다양한 멜로디나 뭐 음악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마이크로비트 센서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센서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피지컬 컴퓨팅을 코딩, 프로그래밍 해보는 실습을 해볼게요.